이어서 A4면에요. 중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양로 서비스, 외국인 투자 개방. 이런 머릿 기사예요. 기사 읽겠습니다. 중국이 노인 요양원, 간병원, 실버타운 등과 같은 양로 서비스 산업을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관련해 각 산업을 투자 장려 업종, 투자 제한 업종, 투자 금지 업종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어디로도 분류되지 않았던 양로 서비스는 2014년 말 투자 장려 업종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투자를 장려하겠다 이거죠.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재의 양로 서비스 인프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 3,161만 명. 이게 2013년도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은 더 늘었겠죠. 전체 인구의 9.7%를 차지한다. 이 비중이 2020년 11.6%, 2025년에는 14%로 높아져서 중국도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참 정말 그냥 전 세계가 난리네요. 일본, 우리나라, 중국 죄다 그냥 노인분들밖에 없네. 노인 그냥. 고령화가 또 갈 수밖에 없죠. 저출산과 세트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애새끼들을 안 낳는데 당연히 늙죠. 거기다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인하여 100살까지도 다 살아야 돼 이제. 그래서 이 기사가 난 김에 기사 내용은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났을 때 혹시 관련 주식이 뭐가 있을까? 고령화 관련주. 그래서 저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삼진제약이 있습니다. 약 만드는 회사죠. 삼진제약. 이게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올 때 본격적으로 왔을 때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관련주라고 제가 감히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삼진제약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생산해내죠. 근데 그 중에 이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노인성 질환 전문 노인성 질환 전문 제약사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항혈전제라는 게 있어요. 항혈전제. 혈전이 뭐냐면요. 약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피딱지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피딱지다. 혈액이 이렇게 원래는 이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피가 맑잖아요.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 피가 굉장히 맑은 상태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안 좋아지면 맑지가 않고 피가 탁해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 그래서 그게 끈적끈적하다 보면 점성이 높아지니까 뭉치길 잘한다는 거죠. 막 뭉쳐 피가. 예? 그래서 그 피덩어리, 피딱지, 혈전. 그게 왜 위험하냐면요. 혈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혈관, 그죠? 피가 지나다니는 통로, 혈관을 자꾸 막는단 말이야. 그게 혈관 벽에 가서 막 붙어갖고 쌓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혈관 내 압력이 높아져서 피가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될 수도 있고. 혈관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혈관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혈관 안에 각종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혈전제, 그게 뭐야? 혈전, 즉 피딱지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잘 돌게끔 원활하게
혈액의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 항혈전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항혈전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플라빅스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빅스. 플라빅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진제약이 생산하는 그 항혈전제는 주로 이제 원료 의약품 중에 하나예요. 원료 의약품. 그 의약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원료 의약품.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약의 원료가 되는 약이야. 그러니까 이 약을 원료로 해서 어떤 그런 완제품 형태의 약을 만들죠. 보통 그래서 말 그대로 원료, 어떤 약의 원료가 되는 의약품을 우리가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본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플라빅스 그거는 삼진제약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다른 약,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약이다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특허가 만료가 됐나? 아마 됐을 거예요. 제가 올해 만료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마 맞을 겁니다. 제 기억이. 그래서 플라빅스 특허가 올해 아마 만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 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게 만료가 됐기 때문에 삼진제약이 만들어내는 그런 항혈전제 원료의약품, 요게 이제 일본 수출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고령화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정리하는 건데요. 사람이 나이를 80, 90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혈관이 노후화되면서 혈관이 뭐랄까, 그러니까 그 수도관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수도관. 상수도관도 땅에다가 다 묻어놨는데 그게 막 10년, 20년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안에 막 그 수도관 벽에 그 뭐 각종 그 노폐물이 막 그 벽에 막 붙잖아요. 달라붙어가지고 수돗물을 오염을 시키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혈관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혈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약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원료 의약품이긴 하지만, 그죠? 완제 의약품의 매출이 늘어나면 덩달아서 원료 의약품, 그 완제 의약품의 원료를 그 납품하는 그런 그 원료 의약품을 한마디로 납품하는 제약사의 매출도 당연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관련 부품주, 그죠? 부품 회사들의 매출이 늘듯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떠올리시라 그랬잖아요. 제약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약 쪽도. 어떤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곳에다가 원료 의약품을 대는데 그 완제 의약품의 매출이 2배, 3배 계속 늘어난다. 그럼 거기에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매출도 덩달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아셨죠? 네. 말을 제가 또 좀 길었네요. 쓸데없이. 그래서 삼진제약이고요. 그래서 뭐 삼진제약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궁금해서. 예. 근데 일단은 그 지금이 진투 방식은 아닌데 그냥 하는 김에 짤막하게 그냥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트를 봤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하나가 있다면 그 얼마 전에 12월 19일 날 최고점을 찍었네요. 이미 36,500원. 그랬다가 지금 조정받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뭐 항상 이 신문 털어주는 남자 신털남 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뭔가 이렇게 종목 얘기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당장 무조건 꼭 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좀 관련해서 제가 뭐 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그냥 들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3월 19일 날 최고점을 찍고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가 아직은 제가 보기엔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아직은 몰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3월 19일 날 최고점 찍고 쭉 내려오다가 21선을 딱 터치를 했어요. 21선 터치하고 다시 위로 그러니까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21선을 뚫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61선까지 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다면 방향을 또 다시 위쪽으로 틀어갖고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 자체는 그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그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죠. 단기로 보든 중기, 장기로 보고 들어가든 하여튼 재무제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이익잉여금 중요하죠. 이익잉여금도 분기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 9월 30일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익잉여금이요. 1471억. 작년 2015년도에는 1291억이었는데 아직 4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작년 한 해 동안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1291억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14년도 1년간 쌓아둔 이익잉여금은 1080억.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이익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보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부채가 올해 2016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300, 잘 안 보인다, 이게. 1384억 유동자산이. 반면에 유동부채는 393억 밖에 안 됩니다.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90억 밖에 안 돼. 단기 차입금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중요하죠. 매출액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이 1792억. 1792억 매출액을 올렸고, 중요한 또 영업이익이 334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10%가 넘어가네요. 당기순이익 254억. 그리고 그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다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고요. 현금흐름표상에도 다 좋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회사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가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회사에서. 투자하니까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겠죠.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것도 마이너스가 돼야 좋은 겁니다. 돈이 빠져나가야 돼, 밖으로. 이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재무활동 현금흐름도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괜찮습니다. 비교적 물론 정확한 건 뭐 수익성도 봐야 되고 다 분석을 EPS고 뭐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방송에서 다 말할 수가 없어갖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면 이 정도로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삼진제약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령화 관련해서는 또 짤막하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건 약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멘탈 케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멘탈 케어. 헬스케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건강 관리. 그래서 우리가 건강 기능식품, 건강 보조식품 시장이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헬스케어 다음은 멘탈 케어가 될 겁니다. 멘탈 케어.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의 몸, 육체가 계속 노화가 되죠. 즉 늙어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건강이 중요하겠죠. 그럼 몸에다가 약도 많이 들어갈 테고 이제 약도 많이 먹게 될 테고 아프니까 자꾸, 그리고 몸이 자꾸 노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가장 그 취약점이 육체보다도,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육체보다도 더 취약한 부분이 정신이라고 봅니다. 정신, 멘탈. 100살까지 올바른 건전한 멘탈을, 즉 정신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도 앞으로는 케어, 즉 관리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시고 일리가 있구나. 그래, 일리 있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멘탈 케어 쪽으로도 한번 사업을 생각해 보세요. 예. 분명히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멘탈 케어. 시장이 분명히 확대될 겁니다. 네. 다음은 산업면인데요. SK가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LPG 라이벌 SK가스 이원의 엇갈린 운명, 뭐 이런 헤드라인이에요. 국내 액화 천연가스 시장의 라이벌인 SK가스와 이원의 운명이 올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위 업체인 SK가스는 1985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반면 2위인 이원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LPG라고 아시죠? LPG. 뭐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액화 석유 가스 정도가 되겠죠. 근데 LPG가 보통 용도가 어디에 쓰일까요? LPG의 용도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가 이제 차량용 LPG가 있죠. 예를 들면 택시, 그죠?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가스 충전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LPG죠, 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석유 화학용 LPG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도는 석유 화학 업체들이 요 LPG를 사다가 SK가스 같은 회사에서 그걸 사옵니다. 사다가 그거를 그 열분해를 가해가지고 에틸렌, 부틸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때 쓰는데 이 뒤에 또 기사가 좀 더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차량용 LPG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차량용 LPG는 SK가스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한 핵심 사업이다. 휘발유차와 경유차에 밀려 LPG차가 맥을 못 추면서 차량용 LPG 시장 전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택시라고 그랬는데요. 택시는 거의 다가 LPG를 연료로 쓰죠. 예. 왜냐하면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아마 싼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을 쓰는데 이게 여기 그 기사에는 그렇잖아요. 그 차량용 LPG 시장이 전망이 별로 안 좋다. 전망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물론 지금 유가, 즉 원유 가격이 조금 반등이 나와서 $50 좀 넘었죠. 1배럴에 WTI가. 그 전까지는 뭐 계속 하락했잖아요. 끝모르고 원유 가격, 즉 유가가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PG가 별로 뭐랄까 메리트가 예전만 못한 거예요. 메리트가 예전만큼 없어진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차량용 LPG 시장 전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유가 시대가 와야겠죠. 예를 들면 예전처럼 뭐 1배럴에 $100가 넘어간다든가 뭐 $150 심지어 그러면 전망이 나아지겠죠, 많이.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LPG를 생산하는 SK가스로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한 게 뭐냐면 석유화학용 LPG 사업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SK가스는 석유화학용 LPG 사업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올 3분기까지 1,490억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올 연간 기준으로는 2,000억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렇습니다. 그 석유화학용 LPG가 뭐냐면 차량용 LPG는 이해하셨죠? 뭔지. 간단한 거니까. 근데 석유화학용 LPG는 좀 어렵죠. 예, 이걸 이해하려면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 시간에 제가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보통은 우리 뭐 LG화학이나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금호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런 데서 보통 이 석유화학 관련해서 제품이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소재 쪽이죠. 아무래도 완제품 형태라기보다는 소재 형태로 이제 석유화학
그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소재란 게 주로 이제 에틸렌 계열이 많습니다. 물론 부틸렌 계열도 많이 생산하지만 주로 에틸렌 계열의 소재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에틸렌 계열이란 게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거. 아, 프로필렌은 에틸렌 계열이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저도. 프로필렌 계열인가? 같은 계열인가? 하여튼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소재 형태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소재 형태로. 그래서 그 주로 보면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페트병. 예를 들면 생수, 편의점에 생수 팔잖아요. 그런 페트병의 그 원료로도 쓰이고, 물론 또 페트병은 뭐 그 에틸렌 계열의 소재로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파라자일렌이나 뭐 이런 정유회사에서 생산하는 소재로도 만들긴 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대표적으로 그냥 페트병 하나만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또는 우리 샴푸 있잖아요. 샴푸 여러분들 그 샴푸 쓰시잖아요. 머리 감으시잖아요. 샴푸통 그 뒷면에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영어로 HDPE 또는 LDPE 이런 용어가 많이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HDPE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뜻이고요. LDPE 이거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샴푸통도 만들고 뭐 락스통도 만들고 우리 생활 곳곳에 이게 다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또 이 얘기가 길어지려고 하네 자꾸. 근데 그런 그 에틸렌 계열의 소재를 생산하는 데는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원료를 집어넣어야 그런 제품이 나올 테니까 그 원료를 주로 뭘 쓰냐면 나프타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납사라고도 해요. 납사. 근데 같은 뜻이야. 나프타, 납사다. 그거를 정유회사, 예를 들면 SK이노베이션, S-오일 이런 데로부터 그런 납사, 즉 나프타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걸 원료로 쓰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사다가 NCC라고 그래서요. NCC는 나프타 분해 시설의 약자인데요. NCC 시설, 그 안에다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석유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열을 가합니다. 납사, 그 나프타에다 막 열을 가해. 그럼 열 분해가, 그건 이제 열 분해라고 부르는데, 그럼 분해 과정,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에틸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좀 말이 또 길어지네, 이거.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이 기사를 이해하시니까. 그리고 혹시 업황 투자하시는 분들,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업황 투자는 하지 마세요.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손실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산업을 모르는데, 뭐가 어떻게 이 판이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기사는 그랬잖아요. 근데 SK가스가 그럼 나프타, 납사를 생산하는 업체냐? 그건 아니에요. LPG를 생산하는 업체, LPG. 액화 석유가스. 근데 내가 그럼 그동안 주저리 왜 얘기를 했냐? 말했잖아요. SK가스가 주로 LPG를 생산해 내는데 그 LPG의 용도가 차량용이 있고 석유 화학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차량용 LPG 시장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석유 화학용 LPG 생산을 늘리고 그쪽 시장을 뚫어보자. 그래서 실적이 지금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거잖아요. 이 기사의 핵심이. 그죠? 그래서 기존에 원래 그렇게 이제 원래 석유화학 회사들이 그런 정유사로부터 납사, 즉 나프타를 사들여 와서 그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냈었는데 나프타를 사들여 오는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석유화학 회사들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체제로서 SK가스 같은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LPG, 즉 액화 석유가스를 점점 많이 이제 사들여 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 가스로서는 당연히 매출이 늘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석유화학 회사들이 왜 나프타를 사오는 거를 양을 줄이고 SK가스에서 생산하는 LPG, 액화 석유가스를 사오는 양을 늘릴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유가 있죠, 당연히. 옛날하고 달라갖고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LPG가 더 싸져 버린 거예요. 나프타, 즉 납사 가격보다 LPG 가격이 더 싸.
당연히 나 같아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더 싼 제품을 원료로 들여오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LPG를 더 많이 사오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SK가스가 매출이 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앞으로 전망. SK가스의 전망. 계속 이렇게 LPG 판매량이 늘어나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건은 즉 핵심은 뭐에 달려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향후 SK가스 실적의 핵심, 요게 중요한 거죠. 향후 SK가스 실적의 핵심 변수는 나프타 대비 LPG 가격 비율이다. 프로필렌은 LPG나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나프타,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나프타, 즉 납사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나프타 대비 LPG 값이 쌀수록 SK가스에 유리하다. 지난해 97%에 달한 이 비율이 올해 들어서는 86%로 떨어지면서 SK가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죠? 요 말은 그냥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원료를 사들이는 그 석유화학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LPG 가격이 더 싸냐, 지금 현재 나프타 가격이 더 싸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잖아요. 나프타 가격이 LPG 가격보다 만약에 훨씬 더 싸진다면 앞으로 그럼 석유화학 업체들은 LPG를 사들여오는 비중을 줄이고 나프타를 더 많이 사오겠죠. 왜? 그게 훨씬 더 싸니까. 그죠? 반대의 경우 그러면 SK가스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안 팔리잖아, LPG가 그럼. SK가스 측은 앞으로 2, 3년 동안은 LPG 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2, 3년간은 LPG 가격이 나프타 가격보다 더 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LPG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LPG 가격이 안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이 의견에 거의 동의하는 편입니다. 당분간은 LPG가 나프타 가격보다는 더 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나프타, LPG 전부 다 원유로부터 뽑아져 나오는 거죠. 열분해를 가해가지고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가스 얘기가 나왔는데, SK가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어떤가 하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느려? 제 PC가 좀 느려갖고요. 근데 좀 또 안타깝네요, 이것도. 항상 얘기지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최고점 찍었네요. 이게 사실은요. 제가 작년에 방송하다가 좀 한 1년간 쉬었지 않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일주일하고 조금 넘었는데, 그 전에 제가 그러니까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가 몇 번 났었어요, 사실은. SK가스 관련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와 유사한 기사였습니다. LPG 가격이 지금 많이 싸졌고 해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나프타 대신 LPG를 많이 사온다,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 기사가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기사가 났었어요. 이미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요. 보통 그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개미들은 돈을 벌 수가 없다, 주식 투자로. 왜 그러냐? 우리는 정보에 있어서 기관이나 이런 데랑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정보를 빨리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 주식 투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그동안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야.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100% 맞는 말도 아니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러죠, 누가. 방송이나 신문에 이미 기사가 나고 방송에서 막 떠들면 이미 늦었다.
이미 타이밍상 늦은 거다, 그거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 역시 또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터는 이유도요. 신문만 꾸준히 보면은요, 그 안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많습니다. SK 가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 관련 기사 몇 달 전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봤다고. 그때 사셨으면, 물론 좀 차트도 보고 이제 기업 분석하고 나서 사야겠죠, 사도. 그때 만약에 사셨다면요, 지금 최고점 찍었잖아요. 12만 5,500원을 27일이네. 지난주 금요일, 12월 27일? 오늘인데요? 잠깐만. 제가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정확히 오후 3시 46분인데요. 장 마감됐네. 오늘이네, 오늘. 오늘 최고점 찍었어요. 12만 5천원으로 장 마감됐네요, 종가가. 아니, 12만 5,500원. 헷갈렸다. 12만 5천원. 오늘 2.8% 상승. 그럼 기사 이거 몇 달 전에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만약에 차트 잘 보시고, 재무제표라든가 좀 기본적인 그런 기업 분석 끝내시고, 오케이, 괜찮네, 이 회사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사셨다면 지금 수익 많이 났을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요즘 진투방 거의 못하고 있죠,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핑계가 아니라 진짜, 제 개인적인 사정이 많고, 시간도 그렇고, 지금 뭐, 바쁘기도 하고, 또 뭐, 그래서, 진투방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방송 이름은 진짜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 방송 이렇게 해놓고 왜 진투방은 안 하고 맨날 신문만 털고 있나. 뭐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불만 갖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경제신문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제 아는 동생인데 아니 주식 투자하는데 경제신문을 도대체 왜 봐야만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신문에 이미 기사화되면 이미 타이밍 놓친 거다. 다 끝난 거다, 그거. 제가 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건 진짜. SK 가스가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셨죠? 근데 그럼 지금 사야 되냐? 지금은 이제 좀 늦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물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 최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최고점.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차트는 아주 이쁩니다. 전형적인 딱 아주 이상적인 정배열 상태죠. 정배열인데 이게 이격이 더 벌어질지 좁혀질지는 모르겠지만 더 두고 봐야죠. 며칠 더 봐야겠죠, 차트를.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SK가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뭐 제가 딱히 빼먹을 뻔했네. 뒤에 중요한 기사 하나 더 있네. 그거 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의 마지막 기사인데요. 그 A14면에 제가 또 눈이 번쩍 뜰 만한 로봇 관련 기사가 떴네요. 제가 뭐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자율주행차, 로봇 이 세 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로봇. 자, 기사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는 거대 로봇, 한국 기업이 상용화 주도. 기사 읽지는 않고요. 그냥 기사 내용만 말씀드리면요. 한국에 이 회사 이름이 뭐냐? 한국미래기술이라는 곳이 있나봐요. 한국미래기술. 저도 이건 좀 생소한데 이쪽에서 그 블리자드 아시죠?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그 블리자드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컨셉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그리고 또 이분이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도 참여했대요. 이분 성함이 이름이 어렵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러시아 쪽 사람인 것 같아. 비탈리 불가로프 분이 참여를 한 거예요. 한국미래기술이라는 그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로봇을 아마 디자인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개발을 했는데 이 로봇 이름이 일단 메소드 1이랍니다. 뒤에 1이라는 거 보니까 뭐 2, 3 또 나올 건가 봐요. 근데 이 로봇이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대요. 비탈리 불가로프. 이분 인스타그램에도 이 로봇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에일리언 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일리언 2 시리즈물이죠. 근데 그 중에 2편 에일리언 2 제일 잘 만들었던 걸작이라고 하는 그 2편 시고니 위버가 거의 전사로 나오죠.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속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로봇인데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 사람이 올라타서 운전석에 앉아서 자동차 조종하듯이 이렇게 막 조종을 해요. 그럼 그 로봇의 팔다리가 이러면서 움직이면서 주로 용도가 이제 화물을 옮기는 거. 화물에다가 뭐 무거우니까 사람이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대 로봇이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그 영화가 딱 떠오르네요.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 속에만 있던 거를 현실로 끄집어내서 실제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탈리 불가로프 이분이 자신 인스타그램에다 이 로봇이 동작 움직이는 거를 찍어서 올려놨나 봐.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메소드 다시 1 이렇게. 이게 나왔대요. 그래서 높이가 4m고요. 이 로봇의 무게만 1.6톤. 그죠? 한국미래기술 임현국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인데 이분 말씀으로는 내년 말 2017년도 말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그럼 이게 뭐 상용한다는 건 뭐예요? 일선 현장에 이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정말 저는 갑자기 막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여러분 로봇이 뭐 앞으로 먼 미래 얘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자꾸 바이오 자율주행차 로봇 얘기를 할까요?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럼 대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봇 관련해서는요. 로봇 하면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 안에 부품이 들어가겠죠. 반드시 부품이. 수도 없이 많은 부품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품 중에서 정말 대박 칠 만한 부품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카메라. 카메라는 또 왜 제가 거듭 강조하냐면 자율주행차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 봐야 후방 쪽에 하나, 전방 쪽에 하나. 근데 지금 아이폰이 이제 듀얼 카메라를 쓴다고 그러죠. 그러면 최대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내가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 뭐 10개, 20개 카메라,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끼케야 4개야. 최대 많이 잡아봐야. 어떻게 4개입니까? 전면에 2개, 후방 쪽에 2개. 그래서 도합 4개. 뭐 앞으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봤을 때. 근데 자율주행차는 센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스마트폰보다 더 많이 들어갈걸요. 그것뿐인가요? 로봇에도 카메라는 필수입니다. 로봇도 눈탱이가 있어야 뭐 눈이 있어야 뭐 보여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메라. 두 번째는 모터입니다. 모터. 로봇이 지금 이 메소드 1이란 것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람 모양을 닮았습니다. 사람 모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팔다리 있고 머리 있고. 그럼 우리 사람도 관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손목, 팔꿈치 쪽에 이게 다 자유자재로 꺾이고 막 접혔다 펴졌다 관절이 있잖아요. 무릎 이런 거. 로봇도 그 관절에 모터가 다 들어갑니다. 모터. 근데 아쉽게도 이 모터를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서와 마찬가지로 모터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고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SPG라는 회사가 있는데 SPG. 그건 주로 이제 소형 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직 로봇 쪽에도 이 모터를 어떻게 뭐 납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대요. 담당자 말은. 근데 제가 보기엔 이 SPG도 궁극적으로는 이쪽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당장으로서 뭐 단언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여튼 모터하고 카메라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카메라를 더 강조합니다. 왜 카메라는 자율주행차와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CCTV 이런 거 CCTV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런 거 카메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기사상으로는요
로봇에 들어가는 46개의 크고 작은 토크 모터를 독자 개발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독자 개발했대요. 근데 이 보세요.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게 46개랍니다. 46개. 다시 읽을까요? 로봇에 들어가는 46개의 크고 작은 토크 모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죠? 카메라하고 모터.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예를 드냐면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여기 일본에 보시면요. 일본의 하네다 공항이라고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쿄, 일본 동경에 보면 하네다 공항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도쿄 공항 교통의 그 직원분들인데 이분들이 작업복 입고 그럼 터미널에 보면 이제 공항 리무진 버스가 들어와요. 그럼 버스 안에 이제 그 화물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럼 그거로 화물을 내리고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옮겨다 싣고 해야 돼. 그러려면 허리를 숙이잖아요. 화물을 들고 다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말하는 화물이란 뭐 여행용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회사에다 얘기를 하셨나 봐요.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갖고 이쪽에서 그 입는 로봇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입는 로봇. 그거를 단체로 주문을 해가지고 이 직원분들이 그 로봇을 딱 차고 일을 해. 그럼 여기도 모터가 달려갔고요. 그 센서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팔을 뭐 이렇게 손을 번쩍 든다거나 팔을 움직여, 다리를 움직여, 뭐 허리를 숙여. 그럼 이 우리 뇌에서 그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각 근육에다가. 예를 들면 야 무릎을 굽혀라, 허리를 숙여라, 허리를 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의식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요. 우리 두뇌에서 나오는 그 명령 신호, 전기 신호를 이 입는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가 그걸 캐치를 해서 신호가 오면은 모터가 엥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허리를 숙일 때 그 걸리는 뭐 과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할때 그 무게중심 뭐 이런 거. 그거를 일부를 모터가 그거를 나눠서 인간과 서로 뭐 반반씩 나눠서 그 하중을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힘이 안 든 거야.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일본에서. 이미 이 직원분들이 그 입는 로봇을 입고 몸에다 착용하고 일을 해요. 로봇 슈트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죠? 그리고 로봇이 일본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군사용 로봇이 강하잖아요. 중국은 산업용 로봇 쪽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가정용 로봇에 강점이 있고 페퍼나 이런 거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우리나라는 무슨 로봇에 강점일까요? 뭐 섹스 로봇? 아니 강점이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그게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만들어서 상장도 시키고 지금 바이오 시밀러 생산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약까지 베끼고 있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 베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약도 베끼고 앉았네 이랬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은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이 로봇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저도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삼성도 뭐 로봇 사업 하네 뭐 이런 얘기를 예전 신문에서 잠깐 뭐 짤막하게 단신으로 기사를 본 것 같긴 해요. 뭐 로봇 사업에 뛰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아직 뭐 가시화된 건 전혀 없고 구체화된 게 없어서 좀 답답할 뿐인데 그나마 비록 베끼는 거지 오리지널 신약을 만들어줘야지 왜 그 바이오 시밀러지만 비록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한 대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자동차 완제품 생산할 계획은 없고 우리는 그냥 전장 부품만 전문으로 하겠다.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약간 개뻥 같은 게 궁극적으로는 아마 자율주행차 즉 완제품 즉 자동차를 다시 하지 않을까. 예전에 삼성 자동차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몇 년 후에는 뭐 그런 의심도 좀 해보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율주행차 시장이 뛰어들었잖아요. 아직은 그 부품 위주지만 로봇 그럼 이제 바이오도 했고 자율주행차도 했어 삼성이. 로봇만 좀 해줬으면 저는 바라는데 1인 1가구 로봇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럼 이 파장 파급 효과가요. 기존의 스마트폰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진화할까요? 그 진화의 끝점, 도착지는 뭘까요? 로봇이라고 봅니다. 로봇. 스마트폰이 팔다리가 생긴다면 그게 결국 로봇이야. 인공지능 떠들죠. AI.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로봇이야. 그죠?
쓸데없이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요 기사를 끝으로 오늘 한국경제신문 털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만드는 곳 자신감도 없어 당당함도 없어 연애가 어색할 때 이성의 마음을 붙잡는 법 연애학원 러브트리 인터넷 주소창에 ltree.kr을 입력하세요.